송은재TV 시작합니다. 제가 이 송은재TV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매일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도 언제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참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제 어휘력이나 표현력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이 언어가 갖고 있는 우리가 말로서 주고받는 이 자체가 불완전하다, 충분하지 못하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언어로서 말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언으로, 무근으로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아니겠느냐. 정말 중요한 것들은 그렇게 느끼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마음속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 또 지금 이재명과 문재인은 서로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서로 전화를 해서 통화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굳이 통화해서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 그것을 서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총선을 80여일도 남겨두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벌어졌던 일, 여야를 통틀어서 지난 일주일 동안 벌어졌던 일이 총선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 그게 뭐냐? 가장 큰 변수가 뭐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 겉으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김경률이 실수를 했다. 이간질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게 중간에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윤재욱 원내대표도 이 중재를 좀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일부 친윤, 이용 의원을 비롯해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이 아니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에 비하면 이 지엽적인 것들입니다. 이 핵심은 뭘까? 지난 일주일 동안 도대체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두 사람은 왜 전화하면 금방 통화할 수 있는데 전화하지 않았을까? 전화해도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15분을 눈 속에서 기다리면서 윤 대통령을 기다렸고 만나자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악수를 청하면서 어깨를 두드렸고 그 다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화재 지역에 가서 지금 화재 지역 이 복구가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악수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죠. 다시 올라오는 길에 전용 열차에 자리가 있습니까? 자리 있다. 같이 가자. 그걸로 다 끝난 것입니다. 민생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민생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두 사람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지난 일주일 동안 중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조율해 보겠다, 중재를 해 보겠다. 두 사람이 굳이 말하지 않았던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셈입니다. 그 말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핵심입니다. 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그 부분도 핵심은 아닙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고자 한 말은 이제 재정치를 해야겠습니다. 총선을 한동훈의 이름으로 치러야겠습니다. 그래서 승리해 보겠습니다.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되고 난 뒤에 한 달여입니다. 이젠 한동훈 정치인 선언입니다. 이젠 한동훈의 정치를 해보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딱 이 말입니다. 윤 대통령이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하다가 이게 예상이 됐던 것입니다. 결국은 한동훈 정치를 해야 합니다. 한동훈의 길을 가야 합니다. 윤 대통령도 그걸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거칠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 김경률의 마리 앙뚜아네트로 이렇게 거칠게 시작이 되니까 예상했던 일이긴 하지만 이 거친 부분에 화도 나고 분노도 할 수밖에 없죠.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좀 매끄럽고 세련되게 진행이 되면 그래도 충격은 덜합니다. 이렇게 거칠게 진행이 되면 예상했던 일이라 하더라도 이게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한동훈이 이제 한동훈의 정치를 해야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 말에 윤 대통령은
한동훈 위원장의 어깨를 때리는 것으로, 툭 치는 것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이해한다. 모든 것을 포용할게. 그래, 한 위원장 잘해봐라. 이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윤 대통령에게 이제 한동훈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래, 잘해봐라. 다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게. 그거였습니다, 서로.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서울에 올라오고 난 다음에 기자들에게 깊은 존중과 신뢰를 보낸다, 여전하다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그런 이 포용, 아량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의 대답인 셈이죠. 고맙다라는 것이죠. 잘해보겠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사실은 언어화해서 서로가 말로 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죠. 이게 표현을 하면 완전하지도 않고 이 뒤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계속 한동훈은 자기의 정치를 선보이게 될 겁니다. 아마 굉장히 윤 대통령으로서는 섭섭한 게 많아질 겁니다. 또 이게 세련되지 않고 이번처럼 거칠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 공천 과정에서 상당히 꼭 저래야 하나, 좀 더 세련되게,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화합하고 갈등하고. 그런데 좀 더 세련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이번 일주일 동안의 갈등, 이제 수습이 됐습니다. 역시 윤 대통령의 이 폭이 넓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좀 거칠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 더 세련되어질 것이다. 한동훈의 정치를 하겠다. 윤 대통령이 오케이, 이해한다. 잘해봐라. 이거였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동훈의 정치가 본격적으로 80일 동안 펼쳐지게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장을 마련해 줬다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 민주당입니다. 이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세 사람입니다. 한동훈, 이재명, 이낙연입니다. 결국 이 3파전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이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본격적으로, 이낙연은 사실은 민주당의, 이낙연의 분당은 작은 것입니다. 가장 큰 건 문재인입니다. 민주당의 거의 전체를 지금 문재인계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 민주당을 개딸당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문재인을 다 쳐내야 하는 겁니다. 문재인계를 다 드러내야 한다. 이제 이재명이 이걸 본격화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임종석, 노영민에 대한 공격, 이재명의 측근들이 모두 나서서 불출마한다라고 했다가 모두 지역구를 옮기고 도종환의 지역구에 이제 모두 저격수를 보냅니다. 이재명과 이재명 비서실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작전을 짜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모두 소위 친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현역 의원들 자리에 모두 저격수로 나섰습니다. 이 현근택도 나서려고 하다가 성희롱 때문에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수진이 출마를 하겠다. 출마 포기한다라고 했다가 이수진이 출마를 하겠다. 이 이재명의 지시가 있은 것입니다. 이제 모두 이렇게 쳐내야 개딸당이 되는 것입니다. 공천 과정에서 전략 공천을 통해서 쳐내게 될 것이고 경선 과정에서도 쳐내게 될 겁니다. 거의 많게는 100명에 가까운 현역 의원들을 아마 찍어내야 할 겁니다. 이제 이 찍어내는 과정에서 문재인과 이재명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이재명이 지금 문재인을 찾아가서 할 말도 없습니다. 이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게 말로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 말로 표현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지금 무언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빚고 있죠. 그 말은 무엇일까? 제가 굳이 표현해 본다면 이재명이 문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을 개딸당으로 만들어야겠다. 문재인계 모두 쳐내야겠다. 이해해달라. 문재인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면 당은 쪼개진다. 이재명을 막을 수는 없다. 지금 현재 문재인이. 그렇지만 당은 완전히 쪼개진다. 이낙연이 탈당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낙연의 탈당이 소총 정도라면 이건 거의 핵폭탄급입니다. 문재인을 완전히 쳐내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간략하게 개딸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문재인을 쳐내겠다. 그 소리에 문재인의 대답은 좋다.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분당이다. 지금 이 이야기인 겁니다. 분당이 되면 이렇게
많게 100명에 가까운 현역 의원들을 찍어내면 이 중에서 얼마나 이낙연으로 합쳐질까? 결국은 뭐 현역 의원들이 가장 이 경선을 하게 되면 현역 의원들이 유리합니다.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20%, 30% 감점을 줘도 현역이 유리합니다. 이 현역 의원들이 상당수가 이낙연 쪽으로 몰려가게 된다면 완전한 3파전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앞에 선언을 한 한동훈의 정치가 그 결과, 총선의 결과로 과반을 획득할 수 있느냐. 과반을 획득하지 못하면 제1당은 지금 가능성이 높습니다. 3파전 구도에서. 과반을 획득하지 못하면 이 3당 구도에서 이제 전국을 끌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한동훈은 말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에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동훈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대신 총선에서 과반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과반 획득에. 그 이야기를 한 셈입니다. 윤 대통령은 믿는다라고 한 것이고, 지금 이재명은 문재인에게 개딸당을 만들어야겠다. 문재인은 그러면 완전히 당은 두동강 난다. 대신 이재명을 지금 막을 방법은 없다. 이 이야기들이 지금 오고 갔다. 이게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 펼쳐진 여야의 이 갈등의 핵심이고, 앞으로 총선 전국 전체를 관통하게 될 것이고 총선의 결과를 결정지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